자,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가 진행 중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나왔어요. 모두 발언을 했는데 모두 발언에서는 관세 관련된 언급만 했습니다.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아마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상정을 해서 의결까지 나올 건지 아니면 당내의 친한동훈파 의원들의 주장대로 이 제명 결정을 철회할 건지 과연 장동혁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도 오늘 결정됩니다. 그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79년 5월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민주주의라는 새벽은 온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발언이죠. 그걸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당내 상황에 빗대서 표현한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리 살인놈은 백수시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암흑적인 정치, 살인 정치를 감행한 이 정권은 필연도 멀리 안아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쓰러지는 방법도 비참하게 쓰러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영원해 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최고위가 진행 중인데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당내에서는 강경파들은 오늘 신속하게 상정해서 제명을 의결하라. 그러니까 아예 오늘 결론 지어라. 제명해라. 라는 의견도 나왔고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도 있었잖아요. 그저께. 당내 소장파 플러스 친한파 의원들은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장동혁 대표가 철회하라. 라고 압박하고 있고 오늘 최고위예요. 언제까지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인데 상정을 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행하고 비공개로 네. 이제 투표를 하든 의견을 뭐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제 먼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가 현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내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당내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현 민주당 정권의 과도한 권력 행사는 저 말에 딱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를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저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저 이야기가 제명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저는 비유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뭐 김영삼 대통령 정도의 인물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오늘 당내에서 결정이 나오면은 제명이 된다고 한다면은 당분간 당에 2년인가 3년 동안 복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제 물론 풀어줄 수는 있겠죠. 복권을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현 국민의힘 당에서 국회의원에 나온다든지 정치 활동할 수가 없고 당 대표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군요.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데 이제 당 대표가 만약 바뀐다면 또 복권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 당 내부가 참 답답합니다. 사실 지금 한동훈,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물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목숨 걸고 싸우고 지금 얼핏 보기에는 다음 차기 대권 때문에 상대 정적을 제거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까지 먼 이야기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싸움할 정도의 인물들은 아니고요. 지금 여권과 싸우기에는 힘을 합쳐도 부족합니다. 네. 똘똘 뭉쳐도 부족합니다. 지금 지방자치 선거에 나올 많은 후보들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제발 단합해달라, 제발 힘을 모아달라는 거 하는데 본인들이 싸우고 이럴 계제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쿨하게 사과를 하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쿨하게 사과를 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사과를 하더라도 뭐 정치 보복이지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했다, 내 가족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장동혁 체제 하에서도 마치 정적을 제거하듯이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럼 제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 제명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경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 분란을 막고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자 이런 경고는 할 수 있지만은 제명을 해가지고 당의 세력 일부를 쳐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후보들입니다. 내년 선거에 나올 후보들이 가장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선거. 장동혁 체제 하에서도 장동혁 당대표 내년 지방선거 지면은 끝납니다. 정치 세면 끝날 수도 있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죠. 장동혁 당대표 국회의원 4년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랬다 내년 선거에 지고 나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올해입니다. 선거. 그러니까 올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대권 노리면서 뭐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 뭉치고 합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장동혁 당대표의 덩치 사이즈도 더 커질 겁니다. 지금은 자꾸 뭐 오세훈 시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뺄셈의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하고, 특히 약하고 미약한 정당일수록 덧셈의 정치를 해야지. 저 미약한 정당에서 뺄셈의 정치를 하고 정적을 죽이고 말살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식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당 내에서 정신을 차릴 것을 참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여당의 폭정에 맞서려면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것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안영환 의원의 도직구였습니다. 제명하면 안 된다. 안영환 의원이 이런 의견 밝혔고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어떻게 할 건가? 어제 이 부분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나는 사주세요. 아깝도 안 되는 할인을 많이.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이미 주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제명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최고위 열리고 있어요. 자, 성춘 부의장, 부대변인님 어떻게 하시라 보십니까? 오늘 최고위에서 제명할 거라 보세요? 장동혁 지도부는 하겠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방금 말을 들었잖아요. 한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뭐 오늘 만약에 조금 유보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아마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 약간의 시간을 주겠다. 네네. 뭐 해명을 할 시간을 주겠다. 아니면 사과와 반성 그리고 그 IP와 관련된 뭐 증명할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그것도 안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사실상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면 징계를 완성하는 시기에 저는 왔다고 보고요. 이거를 지금 뭐 유신 정권 때 제명을 당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약간 문구를 이제 차용하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당시에 그 유신 정권 때 쫓아난 김영삼 의원이 아니라 당시에 야당이 신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민당이 내부에서 이철승과 이 김영삼이 전당대회에서 붙었었는데 이철승은 유신 체제 인정해야 된다라는 분이었고 김영삼은 아니다 선명하게 야당을 투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신민당에서 갑자기 김영삼 의원을 쫓아낸 상황인 겁니다. 지금 막 거룩하게 뭔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유신 체제가 권력을 쓴 게 아니라 그 작은 야당에서 신민당에서 이철승이 갑자기 김영삼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적 사실은 없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전 벌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플러스의 정치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지금 쫓아내는 징계를 완성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니까 글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가? 최근에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그 윤리위의 판결문을 보면 자유의지, 그러니까 당 대표라 하면 그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멘트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전 국민의 자유의지로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는 뭐 한국을 떠나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맞지도 않는 이치를 들이대면서 지금 징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뭐 42인 중 21인이 뭐 반대한다. 그러니까 서울시당 국민의 당협위원장 이 정도면 상당히 큰 반발이거든요. 예. 이런데도 징계를 강행한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징계를 오늘 내에 완성시킨다면 국민의힘의 내부 반발은 아마 아주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관삼 변호사님, 서울시 당협위원장 21명이 성명을 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철회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 지방선거 승리 선결 조건은 통합과 혁신뿐이다. 42명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중 2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어떤 강한 압박인데, 자, 이걸 들을지 안 들을지가 지금 논의 중일 거예요. 근데 사실 저런 의견을 계속 내왔지 않아요? 중진 의원도 그렇고 의총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마이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쇄신을 하고 변할 것이라는 얘기를 얼마 전부터 했잖아요. 12월 3일 계엄 선포하는 날 그럴 것이다. 새해가 되면 그럴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 관련되면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미련을 깡그리 짓밟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 온다 이 말은 저는 지금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어떤 사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네. 결과적으로 전두환이 박정희 때보다도 더 심한 장동혁의 독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의견을 다 저버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의 야욕이랄지 윤핵인 세력의 어떤 등을 얻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희생양을 지금 한동훈 대표를 삼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저는 딱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사과를 했으면 뭐 이 상황까지 안 올 것이다. 단식을 하는데 찾아갔으면 이 상황 안 올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이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의 싸움 자체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한동훈이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그거에 대한 감정의 싸움이지 이것이 전제가 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장동혁과 한동훈은 같이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화합을 해야지 가야지 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화합을 할 수 없죠.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장동혁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 나 탄핵 잘못했다. 나 윤핵인 세력 될게. 이러면 합쳐질 수 있죠. 그게 본질이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제스처를 취하고 둘이 만나고 회의를 하고 이건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카드를 써서 결과적으로 장동혁은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보수 세력이 하나의 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 중도 보수들, 일반 보수들 다 빠져나가고 강성 보수만 남으니까 이만했던 원이 이만하게 쫄아드는 거예요. 근데 쫄아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선거에서는 100% 참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손바닥만에 쫄아든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장동혁의 지배력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쫄아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큰 원에 있으면 장동혁의 사실은 권력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는 자기 정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정치가 사실은 당도 살리고 국민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자기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보수에서 강성 보수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에 매일 몇 도씩 우측으로 가고 있다고. 근데 그러다 보면 끝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명하겠죠. 제명을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제명하면 그게 장동혁 대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한동훈 대표를 제명을 하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무시하는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이번 보궐선거 공천 주겠다. 어디를 주냐? 개항에 가라. 그럼 죽으란 얘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적으로 가야 하는데 전략이 없어요.
그냥 감정으로 너 윤석열 탄핵했어. 넌 여기서 나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강성 지지층과 함께 지금 수렁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또 의견, 개인적인 강한 비판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이 오늘 제명돼도 신당 창당을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신당을 만들고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나 영향력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예. 지지층은 확고합니다. 예. 한동훈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은 당연히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당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예, 당의 예. 변화를 자꾸 요구해야 되고 음. 또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자 오늘 제명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마침 부산에 공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원, 즉 공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지금 논의 중인 합당과 또 맞물려서 그 자리에서 조국, 한동훈 두 사람이 붙는 건 아니냐라는 일종의 어떤 작은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된 조국 후보와 무소속이 된 한동훈 후보가 맞붙을 수도 있다라는 뭐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일종의 어떤 개연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조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그 가능성과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에서의 대회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지난 선거 때에도 부산 가면 부산과의 인연을 많이 강조하고 그랬지만 부산에서의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고요. 뭐 또 조국 대표가 뭐 부산에 혹시라도 보궐선거가 생기면 출마할지 여부도 일단 불확실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제명돼서 다음 행보로 보궐선거로 갈 경우엔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나가는데 실패한다면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는 당선을 전제로 한 행보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잘못하면 어제 본 영화의 제목처럼 잊혀진 대표 한동훈으로 정치가 그냥 이렇게 스물스물 사라져갈 존재감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구시장 선거 때문에 현역 의원 특히 지금은 뭐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주호영 부의장의 주호영 부의장. 예, 출마 가능성이 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가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되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론이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 여론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계속 갔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찍어준다고 해서 보수의 미래가 국민의힘에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를 치고 들어가면 승산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실제 한동훈 전 대표의 주변에서 권유하고 있다고도 저도 들었거든요. 그 시나리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한동훈 전 대표의 스타일상 지금 여러 가지 조사나 오늘 제명이 된다면 제명 이후에 여론의 추이 등을 살펴서 가능성 여부를 놓고 최종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군요. 가능성을 놓고 보면 대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이후에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은 이 정치적 그 태도와 입장을 갖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꽤 팬덤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확장력이 없어요. 항상 늘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지금도 역시 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그거를 인용하면서 탄압받는 정치의 이미지를 김영삼 전 대통령과 대비시키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런 정치인데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이 과거의 이 발언이나 이런 걸 인용하려면 차라리 대도무문, 내가 통 크게 가겠다, 큰 길을 가고 여러 가지 이 의견에도 듣고 가겠다 이런 태도로 그 국민의힘의 틀을 벗어나서 보수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하는 정치를 하는 게 그나마 이후 행보에 있어서 정치인 한동훈이 존재감을 갖고 뭐 영향력을 키워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금 전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런 언급을 했군요. 만약 오늘 결정을 잘못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명안을 확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는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요. 네. 대도무문이라는 얘기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그 말을 참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당대표는 전 당대표죠. 자꾸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꼭 이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국민들의 인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나와서 이긴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던져서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정정당당에 나와서 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대도 그게 무문입니다. 수도권.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야지 살기 위해서 특정 당선 가능,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한 지역에 나와서 살아온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